자, 반출생주의를 다루다 보면요, 이런 의견을 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의견도 어느 정도 많이 여러분들 접하실 겁니다. 부모는 범죄자다. 어떤 분 내 영상에 부모 이것들 뭐 어쩌고 하면서 댓글 달다가 쪽팔렸는지 지우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부모는 모든 일의 원흉이니 끝까지 책임져라. 뭐 이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딱 듣자마자 막 폐륜의 막장 드라마 같죠? 분명히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째 감정 싹 걷어내고 한번 생각해 봅시오. 유교적 관념이든 뭐든 그냥 딱 들어보면 어째 말은 맞는 것 같죠? 저도 생각할 때 맞네, 맞는 말이네, 그럴 것 같은데 내 자식이 그래 물으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뭡니까, 우리 다 알아요. 자식들이든 아이든 뭐 기르다 보고 정이 쌓이고 이러면 이런 말은 잘 못하는데, 아마 뭐 하더라도 말들은 뭐 이런 말들은 다투다가 감정이 이제 극한으로 오를 때, 그럴 때 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 자체는 맞다고 봐요. 페류나 같습니까? 네. 혹시나 앞에 두 가지 답변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그 시대 상황이나 분위기 등을 무조건 생각하시고 대입해야 돼요. 즉 그 시대 상황 분위기, 그때 처했을 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조선시대 왕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신라시대에 뭐 어디 노비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싸움만 납니다. 자, 그러면 1번 질문. 1번 그 의견. 자, 여러분의 부모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생존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존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는 여러분 부모 세대, 즉 할아버지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는 또 부모 세대겠죠. 그 조상들이 살아오던 관습대로 그냥 살게 돼요. 여러분 되게 그렇잖아요. 자다가 먹다가, 관습은 뭐예요? 밥 뭐 점심은 12시에 먹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관습이에요. 살던 대로 살아요. 하루에 3끼 먹는 거 이런 거, 저녁은 6시에 먹어요. 그런 법 없잖아요. 근데 관습대로 산다고요. 이른바 우리 조상들은 사유라는 시간을 가지기 힘들었어요. 대개는 다 그렇습니다. 제가 댓글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유진 스님, 그 원조가 원효대사입니다. 사실 예전에 뭐 불교적 가르치심이든 뭐든,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 우리 같은 노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 무슨 말도 어렵고 되지도 않은 소리 같아요. 그냥 정치인들이 뭐 부처님 믿으라면 믿고 말고 뭐 그랬는데, 그 원효대사가 뭡니까? 귀족들 다 떨쳐내고 시장판에 뛰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뭐. 그러니까 옛날 뭐 고고 하시던 스님들은 저거 욕했겠죠. 요즘 유진 스님 욕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불교의 가르침이나 이런 사상들은 귀족과 부자가 가진 일종의 특권이었어요. 특권. 노자도 뭡니까? 도서관 관장이었다고.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먹고 살기 바빴는데도 뭐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건 대단한 거고요. 극히 드물고요. 그래서 그 원효가 시장 바닥으로 뛰어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빨 빠지갖고 뭐 이래 있고 몸에 냄새나고 막 인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막걸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술 한 잔 마시고 이제 농사 지으러 가야 될 사람들한테 직접 안 해도 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뭡니까? 나무관생보살만 하면 천국 간다고, 천당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빨리 급하니까 방편으로 그 얘기해요. 나무관생만 하면 뭐 득도 하나 말도 아닌 소리지. 그런데 그렇게라도 한 거예요. 유진 스님 극락왕생 하듯이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관습이 계속 내려오던 대로 살던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과한 잣대를 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나라든 뭐든 이 사유라는 귀한 특권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나 증오하는 부모 세대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라 앞에 말한 부모는 범죄자다, 끝까지 책임져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되는 겁니다. 그렇게나 증오하는 부모란 말입니다. 부모. 이해되세요? 그 이전 세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지금도 뭐 소걸음이나 치다가 또 자식 한 8명씩 낳고 그랬을 거라고. 그래, 화는 날 수 있겠죠? 이 부모 나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으니까 답답하고 화나실 거예요. 그런데 진즉에 깨달았으면 나를 낳았지 않았을 나는 이렇게 안 괴로웠을 텐데 할 수 있겠죠. 화는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출생주의라는 것에 눈이라도 뜨고 듣기라도 했기에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조상 상황들로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는 결혼은 안 하면 노총각 귀신 저거 이라고, 예? 여자는 결혼 못하면요 시집도 못 간 데다가 취직도 못한 거예요. 당시에는. 왜? 결혼해가지고 살림 사는 게 취직인 거나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아이 없으면 씨바지하고, 씨바지 영화 찍어가지고 강수연이 뭐 상도 탔잖아. 옛날,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씨내리라고 해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틈틈이 오는 성욕은 어쩔 건데. 아니 뭐 볼 야동도 없고, 어? 밥 굶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틈틈이 차오르는 성욕은 어쩔 건데. 어? 콘돔도 없으니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어? 그 힘든 성욕까지 참아야 되잖아. 날짜 맞춰가면서 뭐 그때 과학이 있나 날짜도 못 맞추지. 그 참을 수 없는 성욕까지 생각하면은 우리 조상들한테 너무 지나친 잣대를 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해를 하셔야지, 이해를. 범죄자라도 그 옛날 분들한테 사회 압력이라든지 성욕 등등 좀 우리가 관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우리 세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는 좀 관대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우리부터는, 그리고 우리 아래 세대가 이어올라들 세대에게 강요해야 될 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아동학대, 암수살인 어디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 잡아 족쳐야 되겠죠. 그죠? 왜? 피임도 가능하잖아. 그죠? 그리고 출생과 육아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 사명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제 앞에서 말한 압박과 피임기구라는 좋은 물건도 있으니까요. 그죠? 좀 관대하게 봐주시고, 감정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정 상하게, 부모 이것들, 이런 말 하면 바로 감정 상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두 번째 이제, 앞에 건 이제 관대 좀 해주시고, 범죄자라도, 우리가 정황 이런 걸 또 좀 봐야 되잖아. 좀 경범죄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경범죄 수준보다는 좀 높게 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이제 뭐 이거 나왔으니 끝까지 책임져라, 이거 뭐 틀린 말 아니죠. 결자해지란 말도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이야.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도로 배석에 넣든지 아니면 죽여달라는 얘기잖아. 할 수 있어요.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할 수 없는 걸 해달라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뭐 얘기해볼게. 내일까지 여러분들 키 5m까지 자라라 하면 할 수 있어요. 터무니없는 얘기잖아. 할 수 없는 걸로 물고 늘어지면 답이 없다. 답 없는 걸 계속 왜 싸워? 나는 그래도 내가 어차피 책임질 수 없는 거, 그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말하고 싶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스마트폰이 왜 와이즈폰, 위즈덤폰이가? 뭐 하여튼 스마트폰을 스마트폰이라지 와이즈폰, 위즈덤폰 뭐 이렇게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은 이전 세대보다, 앞 세대 맞네. 이전 세대보다 후 세대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움은 뭐 시장에서 고사리 파는 할머니가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혜롭지만 정보가 없어서, 앞서 말했듯이 정보가 없어서 좀 안타까울 뿐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식은 많은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앞서 말한 분들 말싸움하면 이기겠지. 그러나 지혜로움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전적 의미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 일에 장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지혜롭게 요리를 하지 못하면 뭐 똥밖에 더 되나? 냉장고에서 썩고, 그죠? 그래서 오륜한 AI처럼 지식만 많은 낮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고요. 방대한 지식, 요즘은 지식을 너무 많이 얻을 수 있어서 피곤한 수준입니다. 내 같은 사람도 이래 뭐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기인데, 그죠? 그래서 방대한 지식을 지혜롭게 엮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원래 수준 높은 존재가 수준 낮은 존재를 배려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방송에 보면 동물농장 동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막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물을 구할 때 걔는 경계를 내가 막 도망가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걔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걸로 꼬시고 뭐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나중에 뭐 그물을 쳐서 잡든지 해서 나중에 뭐 미용도 하고 해서 잘 케어하게 살잖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출생주의를 잘 활용해가지고, 반출생주의자 여러분은 앞서가는 사람이고요. 앞서가는 사람은 원래 기존 세력한테 두드리 맞게 돼 있습니다. 두드리 맞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쓱 돼서
하고 있고요. 저도 어쨌든 얼굴 까고 이래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뇌를 지금 때리려고 정을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두 가지 그거잖아요. 반출생주의하고 안락사. 이 두 개로 이렇게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런 권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려면 뭐 좋아요, 구독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도 좀 해가지고 댓글 이상한 거 달리면 좀 방어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가요? 나 지금 힘 없다. 에이, 물이나 마셔야지.